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제187회 신경매개 저혈압과 기립성빈맥 증후군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매개 저혈압 그리고 기립성빈맥 증후군은 양의학에게만 불치병입니다. 치료해본 경험이 없다고 해서,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라고 해서 치료할 자신이 없으면 한의사가 아닙니다. 병명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증상이 오장육부의 문제점을 웅변합니다.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치료하면 자기 치유력이 모든 질병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자기 치유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당신이 맞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믿거나 말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직감과 상식을 쓰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깨어나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의사나 한의사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설령 그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잃어버린 당신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건은 질병치료 백과사전 제218호입니다. 순서는 참고 자료, 원인 및 피해야 할 것들, 치료 방법입니다. 사옥 김형관 선생의 저서인 사항오행침 구총론에서 발췌한 임상 사례입니다. 오한, 여 40세 의사, 어느 날 외출하였다가 감기가 들면서 오한이 시작하여 실내 온도를 32도로 높이고 주문불출, 부자탕 등 한약을 복용하다가 효과가 없자 다른 한의원으로 옮기고 또 옮기면서 약을 바꿔 보았으나 백방이 무효였다. 골수까지 한기가 침투하는 느낌이라 한다. 큰 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32도 병실이 없으므로 입원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내 벽 쪽에서 냉기가 나온다고 5cm 두께의 스티로폼을 붙이고 있었다. 병원에는 사표를 내고 있었다. 사옥 선생의 10회 치료로서 완쾌되었습니다. 양의사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질병에 걸려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습니다. 한국인 최초 존스 홉킨스 의사인 이 여자. 희귀병 걸린 후 놀라운 근황. 여기에서 희귀병이라는 뜻은 양의학에게는 불치병입니다. 흔하디 흔한 편두통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양의학에겐 희귀병은 당연히 불치병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큰 병으로 덜컥 몸져 누우셨다. 늘 찌렁찌렁하던 목소리에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쇠약한 환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투병 기간 동안 나는 병이라는 게 한 사람과 그 가족을 얼마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경험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꼭 의사가 되어 많은 이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자고. 양의사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꿈은 이뤄졌다. 미국 의사 국가고시 상위 3% 성적으로 통과하며 한국인 최초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가 된 것이다. 양의사가 유식하다고 해도 그들의 지식 대부분이 비과학적이며 치료 능력, 지명도, 성공률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식함입니다. 심지어 다정한 남편과의 신혼생활까지 내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오류투성이인 비과학적 지식을 갖고 인류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론과 입법, 사법, 행정의 세권을 장악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큰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 갑자기 등에서 엄청난 근육통이 느껴졌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통증이었다. 국가고시 상위 3% 성적으로 통과한 양의사가 자신의 건강관리와 예방에 실패했습니다. 간이 혹사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 통증은 2시간 만에 온몸으로 퍼졌고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정통사암침을 배웠었다면 늦어도 5분이면 치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악화되지도 않았었을 것입니다.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단 잠에 들었지만 그 증상은 끝없이 점점 더 심해졌다.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리석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자고 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할 국가고시 상위 3% 성적으로 통과한 양의사입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하고 생각해보지도 않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서야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신경매개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명이 있다고 해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수라는 이름은 이름에 불과하며 생사 여부, 직업, 결혼 여부, 신장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온, 맥박, 혈압 등을 조절하는 기능이 고장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나는 오한 때문에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틀고 핫팩을 붙이며 생활했고 양의학이 최고의 의술일 것이라는 독선, 오만, 편견의 미신을 믿기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언급하던 치료법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환자 앞에서 얼버무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간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10년을 매일같이 다니던 병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다. 이 정도면 환자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어 환자를 더 이상 보지 않아야 할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에 의해 면허를 반납해야 했으나 안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선서일 뿐 실생활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치료법이 없는 병이었고 치료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양의학에게 정확한 치료법이 있는 질병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완치 또는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날고긴다는 양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었을 텐데 점점 악화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간을 손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는 이명 치료 강좌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무려 800만 원입니다. 이명을 어떻게 안 들리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양의사들이 자랑하는 의료과학입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이대로 정신과 의사로서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닐까? 엄청난 두려움이 내 몸을 덮쳐왔다. 신장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나는 병가를 내고 직장을 쉴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온 나로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극복해온 어려움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환자가 극복해온 어려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반대로 의사들에게 매달리는 환자의 처지가 되었다. 아직도 양의학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삶의 질은 건강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후에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녀는 안타깝게도 21살에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도 그녀의 삶을 의미 없다거나 실패했다 비난하지 못할 거다. 양의학이 그녀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것이므로 실패한 인생이나 그녀 역시 양의학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결심했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좋은 의사란 그저 아는 것만 많은 의사가 아닌 환자의 고통을 알아주는 의사라는 것을 배웠고 아는 것이 많은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알아주는 의사는 모두 명의입니까? 환자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도 질병을 척척 고쳐내는 의사는 명의가 아닙니까? 남편과 나는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져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 나는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정말 잘 살다 간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패배주의, 비관주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깊이 사랑받고 깊이 사랑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피하지 않고 뛰어들어 마음껏 했으니 그 끝에 여한이나 후회가 없다고. 물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정신과 교수가 전하는 단단하게 인생을 사는 법, 마음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던 그녀는 병에 걸린 후 삶이 180도 바뀝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굳건히 이겨나갈 방법을 찾아내죠. 지금도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진아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오만, 편견, 미신, 어리석음, 패배주의, 자기 합리화 등이 떠오릅니다. 비과학적이고 무식한 양의학에 대한 굴종, 양의학의 실체를 모르는 어리석음, 환자를 병들게 한 시스템에 대해 분노할 줄을 모르는 어리석음, 이 환자로부터 영감을 받고 깨닫고 감명받고 분노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여물을 잘 챙겨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 소, 잡아먹기 위해 챙겨준다는 것을 모르는 소, 안 챙겨줘도 화낼지 모르는 소, 맞아서 뒤지게 아파야지만이 화내는 소. 당신은 사람입니다. 홍익 인간입니다. 양의학이 과학적이고 최고라고 믿는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카발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카발의 정체를 설명하는 한글 자막이 있는 동영상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원인들은 GMO, 하얀, 신, 캠트레일, 지약과 수돗물의 플로라이드, 대추, 인삼, 계피, 마늘 등의 과다 섭취, 과다한 운동, 크로틴 파우더, 각종 양방 검사, 각종 양방 치료 등이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의 치료 방법입니다. 정통사암오행침 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 맥진법을 써서 치료 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암한열보사법을 이용한 방법이며 혹자는 열격, 한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그런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간에 열을 내리는 한열보사법을 쓰되 연곡사를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대장 정격에 연곡, 행간, 사를 더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선 자해 행위를 멈추는 것이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해 행위를 계속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어리석은 노예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카발은 인류를 해치기 위해 밤잠 못 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로, 거짓말은 사실로, 건강한 사람은 아프게, 아픈 사람은 더 아프게, 그러나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카발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의학은 카발의 수족이자 몸통입니다. 양의학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직관과 상식입니다. 이 둘은 매우 강력해서 모든 양의사들을 한순간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양의사들의 거의 모든 지식은 인류를 해치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대하면 음모를 파헤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아닌 직관과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카발을 이길 수 있는 큰 무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